10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과 미국 실업수당 지표 호조가 반등세를 이끌었지만 차익 매물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이탈리아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92%, 프랑스가 1.42%, 독일은 1.06%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의 3%에서 0.6%포인트 하락한 2.4%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8%에서 3.2%로 낮춰 잡았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윤석근 회장을 배제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편안한 아침 보내셨습니까? 금요일 순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해외 지표 상황은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장중 상승세로 이끌었으나 장 막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S&P 500 지수만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비교적 무난하게 이벤트 데이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인하됐고 프로그램 물량도 3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930선으로 후퇴했고 이와 달리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하며 530선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 앞둔 금요일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미라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옵션 만기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선물 쪽에서 9천 계약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쉬어가야 할지 아니면 저점 매수해봐야 할지 오늘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선물에서 어제 253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정확히 254.25 정확히 0.03밖에 틀리지 않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무게중심 자체가 255 전후에서 주가에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250원 넘어진다 반등이 어제 그 차들을 어제 그대로 제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히 우리 굿모닝 대박 타임 이분 박미라 앵커님 얼굴을 보면서 청송촌놈의 말을 엿들은 분들은 굉장히 어제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종가까지도 종가 정확히 0.03 틀렸어요. 틀리고 정확히 맞췄는데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계속 지금 자리에서 너무 냉정하게 푸 쪽으로 걸지 마시고 팔자 쪽으로 걸지 마시고 짧게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한 차트를 더 볼 것 같으면 지금 전체장 자체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말했냐면요. 일목균형표에 선행 스팬 그 2의 기준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것이다 이라고 했는데요. 기준선 정확히 받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제 우리 시황을 정확히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자체 어제 이제 또 제가 이제 볼륨저 밴드 하단에서 시작할 때는 매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장중에 많은 수익이 났다고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자체는 일단 60일에 도전하지 마라 오늘 브리핑의 이제 주제입니다. 60일 2평 자체가 어제 60일 2평에서 강력한 저항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주식을 팔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종주식 수익 관련 주식들로 짧게 방맹이 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준 플레이오프 야구가 있었죠. 롯데하고 두산이 있었는데 거기 두산의 승리의 원칙이 방어였습니다. 굉장히 어제 뭐 투수들도 다 흔들리면서 방어했는데 지금 주가가 방어적인 게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방어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자기가 짧은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살아있다. 61일평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61일평 언저리 오면 저점 매수하면 항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요. 지금은 이제 서서히 오늘부터는 모든 쾌선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쾌선이 이제 선행 스팬 2나 선행 스팬 1이나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쉬어가게 됐습니다. 쉬어간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 없이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2의 움직임도 거의 끝이 납니다. 끝이 난다는 것은 장이 최근에 이제 주가에 선행 스팬도 상승할 때 그 따라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폭락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이 안정적이 아니고 횡보적인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금은 그냥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해서 짧은 매매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탐색의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짧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대변곡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나 다음 주 한 수요일 전후까지는 주식 자체가 장중에 짧은 매매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전후까지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매도 쳤죠. 매도 치면서 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덤비듭니다. 덤비들어가지고 숨막 헐떡거리고 지금 먹지는 못하고 개인들은 계속 손해 보면서 기관들이 계속 돈 먹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만 보라 했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오니까 이제 큰 폭의 하락했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사느니까 다시 주가가 장중에 뜨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 이거 보지 말고 오늘은 선물 동향을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봐야 돼 오늘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지난 과거에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 이미 장중에 안 나오거든요. 뭐 장중에 매매가 다 끝나고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나오는데 그 누적 자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에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조금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8,700억 찍도 8조 7천억 찍고 8조 9조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어제 한 4천억 정도면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를 장중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시황적인 흐름을 보는 거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자리에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9조 정도 콜을 걸었다가 지금 서서히 매도 나오는 부분이다. 결론은 결론은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나오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특히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고 현대차, LG와 이런 부분이고 외국인들은 NHN, LG전자, 삼성전자 공통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매도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많습니다. 매도가 많다는 것은 약세 모양이다. 결론은 뭐냐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쌍끌이 매수 주식 산다 그러지 이럴 때일수록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나오는 종목 장중에 현재가에서 매도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이 매매 창에서 이럴 때 이제 외국인 그 증권사에서 매도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꼭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오늘 또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자체는
선물은 255입니다. 255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보다는 255의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거기에 매매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여러분 아다시피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여러분의 3일 전에 이제 매도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화살표가 나오죠. 그래서 매수 종목을 볼 때 일간으로는 GS가 어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간으로는 GS 종목이 어제 매수가 나왔고요. 매도 종목은 어제 많이 나왔어요. LG생명과 S1 그리고 삼강유리, 제일기획, 풍산, 한국금융지주가 어제 매도가 일간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주간으로 매수 나온 종목들이 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어제 매수 들어왔고요. 롯데쇼핑이 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매도 종목으로 볼 것 같으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수익을 말하다 오늘 10시에 합니다. 거기 나오니까 어제 매도는 RNL바이오, NHN, 현대증권, 빙그레, S&T모터스, 외환은행, LG하우스스, 제일기획, SKCNC, 세아베스텔, NC소프트, 삼강유리, 한국단자, GS건설, 일양약품, LG,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가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급, 환율 모든 게 300가지 요소를 갖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짧은 단타, 61일평이 살아있는 데서 짧은 단타에 자신 없는 분들은 오늘도 푹 쉬어가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투매에 절대 동참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보험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우량주 중에 바닥에서 횡보하는 그런 종목을 서서히 물량을 늘리는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그냥 남의 싸움에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최대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슴 또 뜨거워지면서 주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센식증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이틀 전에 추천받은 종목이었습니다. 코리아나 10월 10일 수요일에 추천받았었는데 어제도 5% 이상 올라왔습니다. 목표가가 2,100원인데 한 30원, 40원 정도 남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가에 목표가에 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이 지금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주 폭락하는 형태만 아니면은 시장이 지금 꾸준히 그 주도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을 내실 때 종목을 어떤 걸 하시더라도 이 세부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그 잘 맞춰서 가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적게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타이밍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잠시 밀리는 타이밍이라든지 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아침에 소개를 드리지만은 네. 뭐 100% 예측 자체는 불가능한 관계로 그것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주가가 아침에 얼마나 갭 상승을 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목표가에만 살짝 도달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상은 사실 어제 진행을 보시면은 주가가 아침에 잠깐 강세를 띄고 한 1시간 반 정도 상승세를 타다가 오후 내내 쭉 밀렸습니다. 그렇게 네. 쭉 밀려나다가 막판에 30분을 남기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주가가 그 임의적인 개입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개념인데요.
세력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빠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고가에 갔을 때는 개인들이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고가의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초기 국면에서는 아주 그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는데 고가에 갔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 종목이 저렇게 진행을 해주는 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욕심을 더 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네. 오늘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라면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과거의 케이스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2005년도나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00원대를 넘어서 3,000원대까지도 상승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리아나가 그 직접 판매나 방문 판매에서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점이었고, 그때는 주가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문 판매가 좀 힘을 잃으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리아나가 서초 사옥을 매각하면서 그 마케팅에 좀 더 그 힘을 쏟아가지고 매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매출이 실제로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 2,500원대까지도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리아나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볼 텐데요. 그동안 참 많이 AS를 살펴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게임하이 저희가 8월 22일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또 어제 시청자분의 상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부종목 게임하이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천가 대비해서는 이미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 주가의 진행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는 아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신 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항상 그 추격을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네. 흐름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실시간 리딩을 하고 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컨트롤이 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실제 대응에서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타이밍을 놓치신다든가 아니면 좀 마음이 급해지셔가지고 또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네. 것 같아서 따라 붙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차라리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은 당분간 박스권 진행이 나올 수도 있고 N자형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을 짓는 요소는 11,7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소개를 받으면 종목만 알면은 대응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네.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은요, 종목을 아는 것보다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 시간 말고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보유를 하시거나 매수 타이밍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강조하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이 나빠졌더라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제일 맞춰 가시려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장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정치 테마 중에서 박근혜 관련주들. 박근혜 관련주는 박근혜 씨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급반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종합주가지수의 급락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리스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 없이 아침에만 잠깐 반전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진행은 기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도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아직까지는 시장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실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저점 매수로 이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에 올라갈 때는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줄 때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대응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타이밍이 제일 정확한 저점 포인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장 후반 들어서 만기일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할 때, 그럴 때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면은 실시간 대응으로는 최고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그 업종보다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역시 지수가 낙폭이 커질 때는 지수 자체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네. 크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도 역시 지수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덱스 레버러지인데요.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6월, 7월 달쯤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도 저점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또 그때마다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종목이 별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사실 어제 저점 찍을 때가 제일 좋은 포인트였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봉은 어제 5개가 발생했는데 장 마감에 종시효과에 땡겨 올려주면서 네.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수 고점 대비해서 약 4.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메리트가 큽니다. 저점 매수 유효하고요. 매수가는 11,600원에서 11,950원 사이 정도 공략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며칠 끌고 가야 됩니다. 12,800원에서 전고점이 13,200원 정도,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 관련주였죠. 코덱스 레버리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이번 주인데요.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다소 혼조세 마감을 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국내를 한번 다시 가봤을 때 지수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상당히 일단 없다. 일단 부재가 됐다라고 일단 인식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대외 불안정의 지속적인 모습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또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3분기 기업 실적의 우려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당분간 이제 다소 눈치 보기 장사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하나 판단할 게 뭐냐면
QE3 실시에 따른 갭상승 이후에 지금 2000선 근처에서 형성 박스권이 지금 하향 이탈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지지선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다소 좀 공격적 어떤 매수 관점에서보다는 좀 한두 차례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틈새 시장으로서 내수주하고 또 중소형주의 또 빠른 순환 패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투자 시기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다면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바텀 피싱 접근이 좀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대형 실적 호전주의 반등을 노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거기다 실적 호전 중소형주까지도 본다라면 이것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더 탁월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또 내수주, 중소형주인지요? 예, 일단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과 최근에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차별적으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지금 타켓 프라이스는 한 65,000원 정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8월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 이 부분이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고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인보다 더 크고요. 지출이 더 크고요. 경제 성장에 따른 관광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월별로 따지면 거의 지금 한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10월의 국경절 연휴 그쪽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는 모습을 연결고리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통사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이제 호텔 신라 다음에 GS 홈쇼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7만 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있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의견을 표방하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2012년만 통으로 보자라면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PER은 한 7배 정도고요. PBR은 한 1.1배 정도 그 정도로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쇼핑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불황이지만 그 불황에 따른 어떤 내성이라든지 대응 능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금성 자산을 감안할 때는 현재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그 부분이 최근 상승에도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텔 신라와 또 GS 홈쇼핑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님과 오늘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61선 지지를 받고 1933포인트에서 장이 끝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입니다.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에서 1975선 사이까지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950, 최대치로 보면 1975 정도까지.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서 아마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반등했을 때 매도 관점으로 이제 활용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좀 당황하셨던 분들은 반등 나올 때 매도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전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매도 트렌드로 고집하다가 어제는 제가 오후장에 이제 매수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전환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중기입니다. 결국 이제 해외 증시가 하향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60일 이동 평균선이 만약 이탈하면 그때부터 아마도 좀 폭락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코덱스 이버스를 그동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웬만하면 계속 홀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단기는 일단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 1950에서 1975선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기는 결국은 해외 증시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요. 해외 증시를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쨌든 그거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코스피는 6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와 100% 연동이 되는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동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를 72만 주 순매수했는데요. 반대로 레버리지는 343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기간은 더 무섭습니다. 이틀 동안 인버스를 무려 1190만 주 순매수했고요. 레버리지는 1657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간 딱 합쳐서 딱 이틀입니다. 이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이틀인데요. 무려 코덱스 인버스 순매수가 1892만 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순매도가 무려 2천만 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9월 5일 이후로 가장 그 매수와 매도의 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매매 동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많습니다. 뭐 해외 증시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선물 매매 동향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해주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제 61선이 이제 장중에는 살짝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 61선이 이제 1920.34였는데 어제 장중에 1919.82까지 밀렸다가 이제 1933에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요. 아직까지는 61선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50선 정도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무조건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1975가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다음 주 정도,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초반, 늦어도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아마도 좀 더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1% 이상의 반등을 해줬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제 윗꼬리가 긴 음봉을 달아줬는데요. 다우가 만약에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국도 거의 90% 이상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늘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중기 등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상승입니다. 상승의 필요 조건은 뭐냐? 무조건 해외 증시가 여기서 상승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다우존스가 무조건 상승해줘야 되는데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의 고점과 역사상 최고점이 불과 4%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랬거든요. 사실 4%라 그러면은 뭐 2, 3일이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도 있는 이런 단계인데 어쨌든 그게 필요하고 있고요. 뭐 확률은 거의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분 조건은 뭐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안 해주면 절대로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해외 증시, 또 하나는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필요 조건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추세 하락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분 조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 조건은 좀 다르죠. 필요 조건은 똑같은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만 안 나오면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역시 요번에도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코스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물 지수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그 6월과 7월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매에서 한 20에서 25% 사이에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한 2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웬만큼 빠지지 않고서는 번전도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의 중기 등락의 필요 충분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제 1950, 1940도 이탈하면서 주식 비중은 0%,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은 100%를 들고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코덱스 인버스는 좀 정리해 보는 게 어떨지 오늘 전략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그 9월 말, 10월 초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25가 넘어가면 확실하게 75에서 100까지 배팅을 하자. 다만 1950이 이탈되면은 약간 더 빠졌다고 매수하지 말고 그냥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1975 이상에서는 25에서 50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1970, 50전 이상에서는 0에서 25인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중기를 끌고 가세요. 절대로 이거 쉽게 좀 던질 필요가 없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이번에 생각보다 수익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전업 투자자들은 선별적인 당일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일 매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녹화 방송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더 중요한 게 뭐냐.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가 뭔지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요. 코덱스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약간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를 1순위로 집어넣고요. 실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최소 50에서 많은 80%까지가 현재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든든하게 갖고 계시고요. 2순위는 뭐냐? 테마주 한두 종목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테마주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3순위는 뭐냐? 우량주에 대해서 당일 매매 또는 1박 2일 코스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량주는 공격적으로 이제 홀딩 전략으로 해줄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당일 매매로 끝나거나 혹시라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 구간처럼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예상되는 이런 트렌드에서는 뭐 1박 2일 정도 하시면 딱 맞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는 항상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절대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7월 말에는 기억하십니까? 강력하게 100%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덱스 인버스는 중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섣불리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삼가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던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뭐 뉴욕 증시가 뭐 나흘 만에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왔지만요. 여전히 뭐 경제 지표 호주에 따른 그리고 또 오전장의 또 오름세가 막판까지는 좀 지켜내지 못했었습니다. 이같이 뒷심이 부족한 이유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차익 매물에 대한 탓이고 또 이는 또 투자자들이 앞으로에 대한 또 주말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피하고 보자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지수가 1930포인트에 대한 이탈세가 좀 나올 경우에는 혹은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자 그랬는데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 우선은 시초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얻어맞은 모습이지만 1930포인트에 대한 구간에서 제가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물론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1930포인트 구간대에서 투자 주체에 대한 수급에 의한 좀 핸들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환율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보여주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생 쪽, 선물 쪽에 대한 핸들링으로 지수를 흔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내 증시와 가장 유사하게 들어가는 이런 항생 지수의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가 지금 커플링장이 아니라 오히려 디커플링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혼조세에 대한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중국 관련 수혜주를 오히려 제가 1970포인트 이탈 때 만들어 놓았던 현금 30%에 대한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건설과 기계 그리고 뭐 철강과 화학 업종들을 서서히 관심을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3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제에서 오늘도 이 중국 관련 수혜주에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코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좀 실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이런 좀 관점이 좀 많이 좀 놓고 비중을 높여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맥스의 경우에는 또 차트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더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은 시초가 자리가 접근을 하실 때요. 3,500원에 대한 가격이 나왔을 경우에 시가 이하 가격으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시초가 베팅, 지르고 보자가 아니라 시초가가 3,500원 이상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3,500원 이하에서 가격을 주었을 때 밑꼬리를 잡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500원 구간대에서 만들어졌던 이 시가 갭 자리가 최근 들어서 저항이 되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밑꼬리에서 반발 매수세를 통해서 오히려 밑꼬리가 달리는 강한 봉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시초가는 3,500원 이상치의 시가 이하 가격으로 매수가 유효하다.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목표가 구간, 목표가는 3,750원을 잡아드리겠는데요. 3,750원까지 비중 축소는 목표가가 왔을 때는 비중 축소는 확실히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3,350원을 잡아드리면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코맥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맥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평화 종목입니다. 네. 네, 평화 종목은 자동차 도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해외 업체들에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제 비수기가 있으면서 또 파업까지도 겹쳤죠. 이런 분위기가 좀 약간 침체돼 있었지만 그 파업이 종료되면서 다시 생산 라인을 좀 풀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그 2012년, 2013년에는 그 전년 대비해서 약 20% 내외의 그 높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슬로바키아와 이제 미국의 그 엘라바마 공장의 신규 편입이 외형적인 증가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결 매출액은 또 약 1조 원 가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이 7.6배, 퍼가 7.6이죠. 6배인데 저퍼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계속해서 이제 수급적인 면까지 살펴보자면 9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11일인 이제 어제는 그 2,500억 가량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평화 전공에 대한 그 가치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2009년이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온 종목이었는데 2011년 중순에 고점 25,000원을 찍고 서서히 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시에는 이제 48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481선에서 선을 따라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횡보를 하고 있지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상단은 그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도 점차 밀집시켜 놓고 있고 상당히 주가가 이제 앞으로 상승이냐 하방이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상승,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더라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주가가 앞선 9월 말 장대 양봉의 고가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18,250원까지 보시면 되고 이하에서 눌림목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로는 19,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고 단기 손절가로는 17,8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